네, 용익물권 보겠습니다. 자, 370페이지고요. 자, 의, 입구, 그리고 종류 및 객체 나오는데 이 페이지는 각자 읽어주세요. 앞에서 설명 다 했던 부분이고, 지상권 조문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279조에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이랬습니다. 자, 그럼 일단 조문에서 봐야 될 게, 자, 사용하는 게 토지예요, 건물이에요? 토지예요, 그죠?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그래서 지자가 붙었어요. 자, 그런데 그 토지를 사용하는 목적이 그 지상, 남의 땅에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일단, 그럼 이제 이게 어떤 권리인지 제가 표기를 좀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토지가, 갑소유 토지가 있고, 그 위에 건물을 짓는다, 또는 공작물이라는 건 건물까지는 안 간 거, 철탑 같은 거, 또는 수목, 나무를 심는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뭐 말릴 이유가 없겠고요. 근데, 이 지상 시설물들이 을소유의 것들이라면, 그러면 남의 땅에 지금 건물 짓고 나무 심고 하고 있죠? 자, 이러면, 자, 땅 주인이 와가지고 분명히 물권적 청구권 행사해서 치우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건물들은 전부 다 땅 주인이 지은 거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이거를 을이 갖고 있으면은 사용기간 동안에는 철거 안 당하겠죠? 네. 자, 그래서 주로 이 지상권이라고 하는 게 건물 지을 때, 남의 땅에 건물 지을 때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확보해서 철거를 안 당하게 해주는 권리가 지상권이에요. 그래서 자, 지상권 을 이렇게, 자, 이렇게 토지 소유자한테 지상권 설정 등기를 받으면, 그러면 그 위에 건물 짓고 공작물 설치하고 나무 심고 해도 철거 안 당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건물의 소유를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지상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 지상권이라는 거 말고도 이렇게 남의 땅에 건물 짓기 위해서 토지 사용하는 권리가 두 개가 더 있어요. 자, 일단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이름 봐둡니다. 자, 지상권이 대표적으로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권리고요. 그리고 전세권으로도 토지를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지역권은 건물 짓는 권리는 아니라서 지역권은 안 되는데, 임차권으로도 토지를 빌릴 수가 있어요. 자, 세 가지 방법으로 토지를 빌려서 남의 땅에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를 일단 살짝 비교는 해보고 좀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일단 성질을 보면은, 지상권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지상권 물권이에요. 전세권은? 물권이에요. 임차권은? 얘는 채권이에요. 자, 그죠? 임차권이랑 물권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얘네들은 물권이기 때문에 땅 주인이 바뀌어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고 등기부에 다 나와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토지 사용 허락을 받았다가 땅 주인이 바뀌더라도 철거를 당하지 않으려면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중에 뭐가 필요해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필요한 거예요. 임대차로는 좀 약하죠. 그죠? 이렇게 돼요. 근데 그걸 거꾸로 생각해보면, 토지에 지상권이 생겼다는 건 이 땅을 갑이 팔려고 할 때, 그때 철거하지 못할 건물이 있고, 땅 주인이 바뀌어도 을은 토지 사용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권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이 토지는 사용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걸 우리가 학개론 시간에는 건부감가라고 배워요. 건부감가. 건물이 붙어있는 땅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 사용을 못하니까. 자, 그러면 자, 토지에 지상권이 생긴다, 전세권이 생긴다는 건 땅값 떨어지는 요인이죠. 네. 그럼 이 땅을 팔 때 사는 사람이 비싸게 살라고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임차권일 때는 땅 주인 바뀌면 을이 토지를 이제 비워줘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땅값 떨어지는 일이 있어도 심하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땅 주인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중에 을한테 세 개 중에 뭘 해주려고 할까요? 임차권 해주려고 하겠죠. 너무 강력한 권리를 허용했다가는 나중에 땅값 떨어지고 일이 골치 아파지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상권, 전세권이 잘 없어요. 땅 주인이 해줘야지, 설정을 해줘야지만 생기는 게 제한물권인데, 땅 주인이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걸 함부로 해주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 말고도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잠깐 몇 개 해볼게요. 자, 처분을 할 때, 여기서 처분이라는 건 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딴 사람 주겠다는 건데, 지상권, 전세권은 물권이라 처분이 자유예요. 자, 임차권은 동의 받아야 됩니다. 채권이라서 땅 주인 허락을 받아야 돼요. 임차권 양도하려면. 그럼 그 얘기는
토지 사용하는 사람이 을이었다가 이거를 딴 사람으로 바꾸려고 할 때, 병속이 있으니까 정, 이렇게 바꾸려고 할 때, 자, 지상권, 전세권은 갑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 그러면은, 자, 갑은 웬만하면 지상권, 전세권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을이 찾아왔는데, 겁나 이뻐. 그래가지고, 아, 이쁜 애들은 좀 써도 돼? 하고 쓱 허락을 했더니, 며칠 뒤에 가보니까, 옥동자가 쓰고 있어. 이게 뭐야, 이거. 이러면, 이게 내 땅인데, 지상권자 지 맘대로 하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되게 위험한 건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게 가능해요. 심지어, 이거를 금지시킬 수도 없어요. 일단 지상권을 허락을 해버리면은, 자, 지상권자가 토지 사용할 사람을 바꾸거나, 심지어 임대, 담보 설정까지도 다 할 수 있고, 이거를 금지 특약 해봤자 효력도 없게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너무 힘이 센 거야, 이거는. 자, 그러면 땅 주인이 지상권 해주려고 해야 하나요? 안 해요. 이런 거라면 안 해주겠지. 전세권은 그나마 처분 금지는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 두 개가 둘 다 물권이지만 이런 측면을 보면 지상권이 전세권보다 더 센 거죠. 이거 허용해주면 내 땅인 듯 내 땅 아닌 내 땅 같은 뭐 이런 게 돼요. 이거. 그럼 소유자는 난데 을 마음대로 하네.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얘는 처분에 애초에 동의를 받으라고 하니까 뭐 금지는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 지상권이 생기기가 좀 힘들겠어요.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지료. 자, 남의 땅을 썼으면 돈을 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지상권은 지료가 필수가 아니에요. 자, 물론 꼼꼼히 챙겨가지고 따로 특약을 하면 지료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자, 돈을 받을 건지 말 건지는 당신이 알아서 결정하시고, 이거는 돈 안 내고도 쓸 수 있게 만들어진 권리예요. 자, 전세권은 전세금이라는 게 필수입니다. 자, 필수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공짜로 전세권 설정받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럼 이런 측면에서도 지상권이 훨씬 더 센 거죠? 그죠? 자, 건물 소유자한테는 지상권이 제일 좋은 권리, 토지 소유자한테는 지상권이 제일 피곤한 권리. 이렇게 됩니다. 임대차는 차임이 필수예요. 월 다달이 내는 돈. 이렇게 월세 같은 게 필수 사안이에요. 자, 임대차하고 비슷한 계약 중에 사용대차라는 게 있는데 공짜로 빌려주는 계약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공짜로 빌려줄 사람은 사용대차 하면 되고 돈 받고 빌려줄 사람은 임대차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상권도 비슷하게 공짜로 빌려주고 싶으면 그냥 지상권 등기 주면 되고요. 돈 받고 싶으면 지상권 등기 하면서 지료약정 챙겨서 해야 돼요. 자, 그렇게 따지면 꼼꼼하게 못 챙기면 지상권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진짜 토지에 지상권 생기면 소유자가 굉장히 피곤해질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상권이 많겠다 안 많겠다? 거의 없다 사실. 거의 없겠다. 이거 땅 주인 안 해주겠다. 그럼 왜 하냐 공부를. 시험에 왜 두 문제씩 막 내고 그러냐. 강제로 생겨나는 지상권이 있어요. 자, 법정지상권이라 해서 내가 설정해주기도 싫은데 강제로 생겨난 지상권이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지상권의 90% 이상이 다 법정지상권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법정지상권으로 생겨나더라도 기본적인 이런 성향이 비슷해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상권에 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토지 거래에 아예 참여가 안 돼요. 그렇죠? 지상권이 생길 땅인지 안 생길 땅인지 있는 땅인지 없는 땅인지 이런 거를 파악을 못한 상태로 손님한테 토지를 중개를 하면 나중에 거의 100% 소송으로 이어진다 보시면 되고 법정지상권은 특히나 법률 규정에 따른 권리라서 등기부에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꼼꼼하게 등기부를 확인을 한다고 해도 이건 확인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배운 사람 눈에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지상권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은 토지 관련된 업무는 일절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지상권이 확보가 안 되면 결국은 저 건물이 철거가 될 거예요. 그러면 몇백억짜리 건물이 철거가 될지도 모르는 사고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중개수수료 100만 원, 200만 원짜리가 아니라 만약에 이거 사고 터졌을 때 중개사가 일을 잘못하면은 그냥 10년, 20년 버는 돈 한 방에 그냥 날리게 될지도 몰라요. 엄청난 사고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해주시는데 공부를 하실 때 현실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설정해준 지상권은 잘 없다 그랬어요. 있을 수 없는 구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지상권을 배우는 건 나중에 법정지상권을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공통성진들을 배운다 생각하시고 법정지상권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현실적으로 지상권은 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에 남의 땅에 건물 지어졌을 땐 대부분 뭐가 있겠어요? 임대차. 전세권까지도 가기 싫을 거예요. 그죠? 임대차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의 공통사안들은 다 임대차 가면 판례가 있습니다.
지상권, 전세권으로는 판례가 잘 없어요. 현실에 임대차가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자, 중복 사안들은 임대차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게 여기서는 앞에서는 좀 팍팍 제낄 테니까 제가 이거 보지 말라고 했을 때 그게 임대차의 중복으로 나와서 제끼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서는 배제를 해주고 공통사안이면 세 가지에서 똑같이 하되 배우는 건 임대차에서 배운다. 이렇게 윤곽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세 가지 상관관계에 좀 이해를 해 놓으셔가지고 공부 방향을 어떻게 할 건지 공통사항은 임대차 쪽에서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지상권의 고유한 특징, 전세권의 고유한 특징 여기서 봐두고 지상권은 법정지상권에 더 강조점을 주시고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지상권의 고유한 특징을 배워야 돼요. 그게 지금 371페이지입니다. 자, 의 부분은 조문이었으니까 읽어두시고 성질 부분에 일단 기업권 타물권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타물권이라는 건 타인 소유물에 생기는 물건입니다. 자, 내가 내 땅 사용하자고 지상권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내 땅에 생길 일은 없는 물건입니다. 타물권. 자, 그리고 니은번. 지상물을 소유하기에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그죠? 자,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에다 밑줄 쳐놓을게요. 이거 나중에 이제 판례할 때 요게 좀 필요해요. 자, 지상권은 토지 사용하는 권리다, 건물 사용하는 권리다? 토지 사용하는 권리다. 정확하게 읽어주시고. 디귿번의 용익물권입니다. 그죠?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용익물권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되었고 밑줄 쳐놓습니다. 자, 우리 뭐 주의토지통행권이니 인지사용청구권이니 이런 조문들이 있었죠. 자, 그거 붙어서 지내는 사람들한테 다 적용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붙어있는 사람들, 지상권자도 붙어서 지내야 되니까 자, 상린관계가 지상권에도 준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럼 뭐 시험에 인접지 소유자가 주의토지토용권을 할 수 있다면 그 인접지의 지상권자도 주의토지토용권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맞는 말이죠. 그죠? 소유자가 하는 건 이 지상권자도 하는 거예요. 그 상린관계 관련해서는. 그리고 리을번 부종성 없다에다 별표. 자, 그리고 A번에 기존 건물 또는 현재 공작물 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 유효하게 성립하고 또 밑줄 치고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이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존속한다. 이것도 밑줄 치고. 자, 두 문장 다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B번에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물 소유권 유보한 채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도 밑줄 쳐놓고. 자, 문장이 지금 다 출제에서 많이 쓰는 문장입니다. 요거는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갈 테니까 잘 보세요. 자, 다시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갑소유 토지에 을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자, 수목이나 공작물로 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우리는 건물로 볼 겁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확보를 했어요. 지상권을. 지상권 요런 구조가 나옵니다. 건물의 소유자가 지상권자인 요런 구조 나오는데 그런데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지상권을 갖는 것이기는 한데 근데 자 그러면 이거 처음에 건물 지을 때 지상권을 먼저 확보를 해놓고 건물을 지어야 될까요? 건물부터 짓고 땅 주인한테 지상권 받으러 가야 될까요? 지상권 먼저 설정하고 건물 지어야지 건물부터 지었다가 지상권 설정하라고 하면 땅 주인이 잘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래서 만약에 지상권 취득에 실패하면 이 건물 어떻게 돼? 철거. 자, 그러니까 그러면 순리적으로 봤을 때 지상권이 먼저 생겨요? 건물이 먼저 생겨요? 지상권이 먼저 생기고 건물을 짓겠죠. 그러면 지상권은 건물의 소유를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긴 하나 건물이 필수 요소가 아니네요. 일단 나중에 지으려고 지상권 먼저 확보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네. 그러니까 꼭 같이 다닐 필요는 없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건물이 생기고 나면 같이 다니는 게 좋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자, 을이 이 건물을 팔면 병한테 팔면 지상권을 병한테 주는 게 맞을까요? 안 주는 게 맞을까요? 이걸 줘야지 모양새가 깔끔해요. 건물의 소유자가 지상권을 갖고 있어야지 모양새가 깔끔합니다. 그래서 자 건물을 팔면 지상권도 함께 양도를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원칙. 그래서 건물 팔면서 별다른 말 안 하면 그러면 지상권도 같이 파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야지 건물의 소유자가 지상권 같이 갖고 있는 모양새가 되니까. 하지만 건물을 팔면서 지상권은 을이 계속 갖고 있는 거 이런 상태로 하는 게 안 돼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이게 더 좋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게 안 돼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자, 생각해보면 건물은 건물대로 등기부 따로 있고요. 지상권, 지상권대로 등기부 다 따로 있어요. 그러면은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만 넘기고 지상권 이전 등기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다만 같이 주는 게 더 좋긴 하겠죠.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면 같이 가는 거고. 자, 그런데 하나만 분리해서 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병원 지상권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러면 을한테 토지 사용료를 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을한테서 다시 토지를 빌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땅 주인은 갑인데 을이 지금 토지 임대료 받아 먹으면서 건물은 병한테 팔아먹는 구조가 나올 텐데 근데 뭐 병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을이 건물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지상권만 병한테 팔고 임대료 낼게 임대료. 이거 돼야 안 돼요? 돼요. 이것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됩니다. 됩니다. 자, 물론 이게 원칙적인 현상은 아니라서 이런 거 하려면 추가 특약을 해야 돼요. 원칙은 뭐라고요? 원칙은 같이 가는 게 더 좋기는 하고 근데 이게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가 앞에서 비슷하게 이런 용어로 불렀었는데 분리양도 지금 지상권은 건물 소유권과 분리양도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분리양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양도가 안 되지만 이거는 등기부도 따로 있고 분리양도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원칙은 같이 양도하는 게 원칙이기는 하고 분리양도 하려면 일반적인 현상 아니니까 특약을 해야죠. 특약을 해서 합의가 되면 얼마든지 분리양도가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공부하다 보면 분리양도 안 되는 게 되게 많은데 여기는 분리양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애초에 건물이 없을 때 지상권 먼저 생길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자, 건물이 멸실이 됐을 때 태풍 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멸실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멸실이 됐을 때 지상권은 따라서 소멸이 된다 안 된다? 지상권이 소멸되는 건 아니다. 이런 문장도 아까 있었죠. 자, 이것도 많이 내는 게 보통 같이 움직이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없어질 때도 같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땅 주인 중에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지상권 없애고 싶어서. 자, 저 무시무시한 권리를 어떻게든 없애보려고 자, 건물이 없어졌으면 지상권은 필요 없잖아. 없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 지상권 존속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면 건물은 또 지으면 되죠. 또 지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지상권이 사라지는 거 아니고 애초에 건물 없을 때 지상권 잘 생긴다. 그리고 양도도 분리양도 얼마든지 되니까 그러니까 건물 없어졌다고 이렇게 됐다고 해서 지상권 소멸되는 게 아니고 이건 따로 없애야지 없어지는 거예요. 기간이 끝나든지 뭐 말소를 하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두 가지가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일단 같이 가는 게 원칙으로는 알아두시고 분리양도는 특약으로 예외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예외적인 현상이에요. 예외니까 특약하면 이렇게 되기는 하는데 되기는 합니다. 저거 잘 해놓습니다. 자,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주제입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자, 밑으로 가서 미음번 물권이죠, 그죠? 지상권은.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 상속성이 있고요. 자, 둘째 줄 그러므로 뒤에 밑줄 쳐놓습니다. 지상권은 소유자 의사에 반하여서도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땅 주인이 반대해도 양도가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지상권자 을이 지상권을 병한테 넘기거나 이렇게 할 때 땅 주인 허락받고 넘기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고 물권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 말릴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대단히 지금 강력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임대차나 전세권에서 절대로 안 되는 게 지상권에서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되게 시험에 많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되겠고. 지료. 지상권에 있어서 토지 사용의 대가는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밑줄 쳐놓고. 자, 그러면 무상의 지상권 해도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일부러 챙기지 않으면 공짜가 되는 게 지상권이에요. 이것도 되게 강력한 점인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이것도 밑줄 쳐놓고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요런 얘기들. 자, 처분이 자유롭고 금지도 시킬 수 없고 지료는 필수도 아니고 이런 애들이 다 지상권에서만 벌어지는 특이한 현상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일단 성질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미리 좀 설명드렸고 요거를 기억하실 때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전세권이나 임대차에서는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니까 세트로 좀 비교를 해가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자, 저런 표는 안 적어도 돼요. 나중에 요약집 나오면 저 표가 다 정리돼서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이걸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를 알으라고 제가 좀 써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객체 지상권의 객체는 토지겠죠.
토지 빌리는 권리니까. 자, 근데 한필 토지임이 원칙이겠지만 한필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고 밑줄. 한필 토지 일부라도 무방. 이건 앞에서 했었습니다. 그죠? 자, 용익물건들은 토지의 일부에 설정이 가능하고 일물일권주의 예외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371페이지에만 시험에다가 정답으로 쓸 수 있는 지금 되게 많아요. 그 중에 리을번, 미음번, 비읍번이 더 중요하긴 하고요. 리을, 미음, 비읍 세 개가 더 출제 많이 되긴 하고 이쪽에 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지를 자주 잘 챙겨볼 수 있도록 하시고 뒤로 갑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비교표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표 대충 살짝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이만큼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표를 잘 활용하시고 이거는 뒤에 거 다 배우고 오면은 볼 수 있으니까 지금은 생략을 해둘 텐데 보류를 해둘 텐데 나중에 요약집 나오면 전세권까지 한꺼번에 비교된 이만한 표가 있어요. 그걸 나중에 좀 챙겨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냥 일단 보류해 둘게요. 자, 373페이지. 지상권 취득. 자, 일단 제목만 볼게요, 눈으로. 법률 행위에 의한 지상권 취득은 땅 주인이 설정해주고 등기받아가지고 취득하는 거고. 그죠? 법률 행위는 등기해야 되니까. 자, 근데 이런 게 우리나라에 많다, 적다? 적다. 자, 이게 너무 강력한 권리라 땅 주인이 해주지를 않는다. 자, 그래서 적다. 그러면 시험에 잘 안 나올 거다. 자, 그냥 일반적인 소유권 취득할 때 계약하고 등기해서 취득하듯이 지상권 취득할 때에도 설정 계약하고 등기해서 취득하는 거다. 그냥 그렇게 하고 패스. 자, 괄호 2번에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 상속, 판결, 경매 이런 걸로도 취득이 되겠네요. 자, 뭐 그런 거 물권법 총론에서 이미 있었던 거니까 되겠지. 패스. 자, 법정지상권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표시하지 마세요. 표시하지 마세요. 자, 눈으로만 볼게요. 자, 법정지상권은 법으로 정해진 지상권인데 밑에 가면서 보면 현행법상 법정지상권이 기업권 전세권 관련해서 305조에 하나 있죠. 자, 그리고 뒤로 가봅니다. 니은번에 저당권 관련해서 366조에 또 하나 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 가등기담보법에 하나 있고 임목법에 또 하나 있고 총 4개가 있습니다. 자, 이 4개를 법정지상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법정지상권. 자, 근데 요만큼 공부하고 끝날 상황이 아니에요. 그 밑에 보면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이라고 또 있죠. 그죠? 자, 얘도 해야 되고 총 5개가 있는데 자, 일단 윤곽만 잡아둘게요. 자, 가등기담보법하고 임목법에 있는 법정지상권은 공부 안 해도 됩니다. 305조, 360조 민법에 있는 것만 하시면 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해야 돼요. 결국은 이제 3개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안 보셔도 되는 게 자, 뒤로 갔다 오겠습니다. 뒤로 1장, 2장, 3장, 4장, 5장을 넘기면 6장 넘겨야 되겠네요. 386페이지부터 법정지상권이 나오죠? 그죠? 분량을 보세요. 자,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5장 반 정도 되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앞에서 대충 하고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지금. 그래서 뒤에 가서 한참 봐야 됩니다. 한참. 요거는 수업은 3월 달에 할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이 일반 지상권도 안 되어 있는 상태라 법정 지상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일반 지상권 해결을 하고 기본이 되면 법정 지상권으로 갈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앞으로 돌아오신 다음에 그러면 373, 4페이지에서 깔짝 해갖고 될 일이 아니네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는 다음부터는 안 보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패스하는 페이지예요. 이렇게 되겠고 소개만 드릴게요. 소개만. 자, 아예 모르는 상태로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일요일 과정에서는 법정지상권이 뭔지 소개만 잠깐 들어놓을 테니까 들어만 보세요. 자, 앞에 있는 칠판 보세요. 필기도 안 해도 됩니다. 자, 왜 어디를 하고 어디를 안 할 건지 그것만 정할 거예요. 자, 우리 민법에 법정지상권이 2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305조 전세권 조문입니다. 305조 법정지상권. 요거는 이제 민법 조문이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빨리 제가 쓸게요. 여러분들 눈으로 조문 따라가면서 그냥 보세요. 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때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을 때 자, 그러면 건물에 전세권이 있는 거예요. 전세권자가 있어요. 그 토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이 토지를 산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자가 누구예요 지금? 전세권자가 을이니까 설정자는 얘가 전세권을 설정해 준 자죠? 자,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이렇게 설정을 해 준 걸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병은 실제로 지상권 설정을 해주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할 의지도 없고 행동도 안 했는데 법적으로 강제로 그냥 이 사람한테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지상권이 생긴 걸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조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등기부에 지상권이 나오지도 않는 상태로 갑이 법정지상권 취득을 해버릴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전세권 걸려있는 건물 그 밑에 땅만 사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지상권이 생겨버린다는 걸 배워서 알아야지 안 그러고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 조문도 우리나라에 전세권조차가 또 잘 없기 때문에 판례가 하나도 없어요. 조문만 하면 됩니다. 조문만. 그럼 원리만 배워볼까요? 자, 판례는 안 나올 거니까 조문만 알아두는데 법정지상권의 원리는 이런 거예요. 지금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처음에 동의를 했죠. 이럴 때는 지상권 필요가 없었는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죠. 그죠? 땅만 팔리면서. 자, 그럼 철거구조가 나왔잖아요. 그죠? 철거구조가 나왔다. 남의 땅의 건물이니까 철거구조가 나왔는데 근데 자, 이런 상태에서 건물을 철거를 하면 갑이야 지가 토지만 팔았으니까 철거당해도 할 말이 없기는 한데 이걸 철거하면 전세권도 작살나죠. 그러면은 갑의 행동 때문에 을의 물권이 망가지는 건 옳지 않으니까 을이 피해를 보지 않게 그리고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서 건물을 자꾸 저렇게 때려 부시다 보면 경제적 손실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럴 때는 건물을 부수지 않는 걸 법으로 정해놓고 강제로 지상권이 생긴 걸로 해서 부서지지 않게 하는 걸로 정해놓고 갈 테니까 토지를 사는 사람들은 이 305조를 배워서 와가지고 이렇게 되면 건물 못 부순다는 거 알고 건부감가 감안해서 땅값 줄여서 사야지 안 그러면 피해보게 될 걸 배워와 이렇게 돼 있는 조문이에요. 그래서 법정지상권들은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가 달라지는 현상이 벌어져요. 모든 법정지상권의 공통규칙이에요. 이런 현상이 있을 때에만 법정지상권이 생겨요. 그리고 자, 모든 법정지상권의 공통규칙 중에 또 하나가 건물 소유자 자리에 있는 사람이 법정지상권자가 돼요.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다가 달라지는 그 순간에 건물 소유자 자리에 있는 사람이 법정지상권자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지상권이 원래 건물의 소유를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죠. 그렇다면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기왕이면 건물의 소유자가 지상권자가 돼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모든 법정지상권의 다 공통사안 자 이러면 어쨌건 병원 토지 사용을 못하고 피해를 보죠. 그래서 그 조문에 보면은 법원에다가 토지 사용료 청구를 지료 청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료는 당사자 간의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해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지상권 인정을 하는 만큼 사용료는 원래 필수가 아니지만 법정지상권 개통에서는 사용료는 일단 안 받겠다 그러면 뭐 괜찮은데 받겠다고 작정하면은 받을 수는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관계를 좀 조율을 해가면서 철거 방지 해가지고 건물도 지키고 또 엉뚱한 피해자도 없게 이렇게 해주느라고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래서 자 지금 제가 공통현상 3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요거라도 일단 들어뒀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출제 사안이에요. 자 모든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이든 305조든 360조 뭐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가 달라지는 현상이 있었을 때 이게 인정된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 취득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달라지는 순간에 건물 소유자 자리에 있는 사람. 이렇게 돼요. 그리고 305조는 누가 취득하는지만 알면 돼요. 다른 건 1절 출제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가 취득한 저거만 알면 돼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모든 법정지상권은 다 공통적으로 지료는 당사자가 청구하면 법원이 정해준다. 요거. 원래 필수가 아니지만 법정 개통에서는 돈은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3가지 공통규칙만 알고 있어도 굉장히 많이 아는 거니까 나머지 세부 항목들은 3월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볼게요. 그래서 자 그리고 민법에 하나 조문이 또 있는데 366조 저당권 조문에 법정지상권이 하나 있습니다. 자 칠판 보세요. 제대로 이해했나 볼게요. 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가 달라지는 현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법정지상권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전세권은 아니고 토지 쪽에 저당권이 설정이 A 이렇게 되어 있다가 얘가 경매를 하죠. 자 건물은 담보 안 잡고 토지만 담보 잡았다가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면 즉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가 달라지는 현상 벌어졌죠. 이럴 때 인정해 주는 거라.
이럴 때 자, 우연히 경매가 되는 바람에 건물이 철거가 되면 너무 아까우니까 지켜주기 위해서 법정상권 인정을 해주는데 자, 이랬을 때 법정상권 취득하는 사람은 그럼 누구예요? 항상 건물 소유자 자리에 있는 사람이 법정지상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고요. 366조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런 토지 낙찰받는 사람은 저 건물 철거를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건부감가 감안해서 받아야 되고. 지료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법정이니까 지료는 법원에 청구하면 정해줍니다. 자, 공통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동일하다가 달라진 적이 없다. 그러면 이건 법정지상권 안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305조는 우리나라에 전세권이 잘 없다 보니까 이건 판례가 하나도 없어서 이건 조문만 누가 취득하는지 알면 되는데 여기 366조가 법정지상권의 꽃이에요. 우리나라에 저당권은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경매되면서 달라지는 경우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자, 이걸 잘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세 가지 규칙 동일하게 적용하시고요. 그리고 자, 366조 법정지상권에서는 한 가지만 들어놓습니다. 일단 자, 366조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냐 안 되냐 그럼 이게 지금 경락인한테는 되게 큰 문제가 되겠는데 그죠? 어마어마한 지상권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당권이 설정되는 그 순간 A가 저당권을 설정하던 그 순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다라는 이 현상만 맞으면 그러면 나중에 법정지상권 무조건 생긴다 보시면 돼요. 이 규칙대로만 하면은 예외 하나밖에 안 남아요. 하나만 딱 외우고 나머지는 이게 설정 당시 동일했으면 나중에 법정지상권 생긴다 O, 안 생긴다 X.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 안 됐으면은 법정지상권 무조건 안 생긴다. 이렇게 하면 안 외워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준은 알려드릴 테니까 자, 중요한 건 시점입니다. 언제 기준으로? 저당권이 설정될 때를 기준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A도 그렇고 을도 그렇고 갑도 그렇고 법정지상권 생긴다는 걸 다 예측할 수 있어요. 법을 배운 사람이라면 다 예측할 수 있어서 피해자가 안 나오는데 이 규칙을 깨트려 버리면 피해자가 나와요. 피해자가. 누가 피해를 봐도 피해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규칙입니다. 여기가 이제 핵심이 될 거다. 그리고 자, 가등기담보법이랑 임목법에 또 있다 그랬죠? 그건 안 해도 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왜 그랬냐? 보세요. 가담법. 자, 가담법에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데 토지 부분에 A가 가등기를 잡아놓고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잡아놓고 있다가 가등기 담보권 실행이 되면서 A가 본등기로 바꾸면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가 달라지는 현상이 벌어졌고 그러면 건물 소유자 자리에 있는 사람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줄여서 써놓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지료는 청구해서 법원이 정해준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가등기 담보권이 성질상 저당권이랑 똑같은 거라고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럼 이 자리에 저당권이 들어간다 생각해보면 자, 저당권하고 가등기 성질이 똑같은 거고 그리고 절차만 경매냐 본등기냐가 다를 뿐 어쨌건 동일하다가 달라지고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자, 가등기 담보권이랑 저당권이 성질이 똑같다는 원리만 알고 있으면 여기서 배운 거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럼 혹시 가등기 담보권으로 시험에 나오면 가등기 담보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지로 비교하면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공통원리로 하면 된다. 그러면은 어렵게 가지 말고 생략. 이거 안 하고 가는 겁니다. 또 임목법에 있는 법정지상권. 임목법에 있는 법정지상권은 갑소유 토지에 위에 있는 게 건물이 아니라 나무라는 것만. 자, 이게 갑소유의 나무라는 것만 다르지 이 366조랑 또 똑같아요. 자, 이랬을 때 토지 부분에 A가 저당권 설정했다가 토지가 경매가 되면서 을로 바뀌면 그러면 동일하다가 달라졌죠? 그러면 지상권은 수목을 위해서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지상에 있는 수목 소유자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임목법에 따라 법정지상권 취득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366조로 얘네들은 다 해치워질 수 있네요. 그러면 이제 가담법, 임목법은 생략.
혹시 나오면 366조에서 배운 걸로 퉁 이렇게 하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공부 방향을 잡자는 겁니다. 자 이번 달에는 제가 법정시장권 수업을 상세하게는 안 하겠지만 공통원리들은 알려드렸어요. 3가지. 그리고 366조에서 판단 기준 알려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자 305조는 조문만 챙기기로 하고 판례 없으니까 366조에 판례가 많아서 뒤에 그렇게 페이지가 많은 건데 그러면 366조는 이 규칙에 따라 하기로 하고 가담법, 유목법은 생략 이렇게 그래서 방향 잡아놓고 관습법상 법정시장권은 조문도 없는데 관습법으로 인정하는 거라 판례 외울 일들이 좀 많아져요. 근데 자 366조 판례도 외우고 관습법상 법정시장권 판례도 외우면 판례 이만큼 외워야 되는데 얘는 규칙대로 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강행 규정이고 그래갖고 규칙대로 돌아가다 보니까 요것만 규칙대로 소화를 해주시면은 외울 게 반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볼 수 있단 말이죠. 출제는 무조건 할 거기 때문에 하기 싫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걸 일단 잘하는 게 이 파트가 쉬워지는 요령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한 4월, 6월 정도까지는 괴롭더라도 참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가 도저히 나는 저 법정에서 법정까지만 들어도 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 그러면 올해 시험은 법정시장권 3번 쓰는 걸로 이렇게 뭐 한 문제 틀리는 거니까 법정시장권 틀린다고 다른 문제를 크게 많이 틀리진 않아요. 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자 지금 우리가 수업 시간이 지금 진도가 밀리고 있는데도 제가 민법 총칙, 물권법 총칙의 시간을 엄청나게 썼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막 진도 막 빨리 갈 거예요. 왜 이러냐면 총칙에서 배울 원리들을 어렵다고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한 문제짜리가 아니라고요. 물권적 청구권이나 소멸시효나 또는 뭐 유효무효 판정이나 이런 거를 어렵다고 포기해버리면 그 15문제, 20문제 작살나요. 이거 시험 절대 못 붙습니다. 근데 자, 각 측에 나오는 건 여차하면 포기해도 그거 한 문제 틀리고 끝이에요. 만점 받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다 가르치지만은 배워보고 나는 저건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한두 개쯤 내려놔도 괜찮아요. 그러면 80점 붙을 거를 65로 붙는 거예요. 이런 건데 총칙을 포기하면 이게 언제 30점이 될지도 몰라요. 이게. 그래서 그쪽에 시간 투자를 초반에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일단 될지도 몰라요. 이거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더라고요. 규칙대로 하면 되는 게 있으니까 일단은 참고 배워보는데 한 9월쯤 갔을 때는 요걸 때려칠 건지 할 건지 그 마음의 결정은 좀 하기는 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출제는 무조건 나오는 주제이긴 합니다. 버리긴 좀 아까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잘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그리고 375페이지. 이건 이제 암기사항이에요. 자, 존속기간. 자, 280조.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 정할 경우에 그 기간은 다음의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자, 더 줄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늘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줄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짧은 건 없다는 거니까 이걸 최단기간 이렇게 부릅니다. 최단기간. 그리고 1호에 석조, 석회조,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는 30년. 그리고 전호 이외의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는 15년. 그리고 자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는 5년. 요 세 개 외우는 겁니다. 자 그냥 잘 외우면 돼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조문 읽을 필요 없이 오른쪽에 표 같은 거 있죠? 외우면 돼요. 근데 원리만 알아둘게요. 자, 견고한 건물은 수명이 길죠. 그러니까 지상권이 빨리 끝나면 철거당했을 때 위험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30년 이상 보장해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 일반 건물, 목조 건물, 초가집 같은 거 수명이 짧으니까 15년이면 충분하다. 공작물은 금방 들어치워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5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자, 지상 건물의 수명을 고려해서 세 가지로 해 놓은 거고요. 최소 기간 정해준 거고. 자, 그러면 자, 지상에 지어질 게 어떤 건지 잘 모르는 상태로 지상권이면 이건 최소 몇 년? 이건 15년이 돼요. 중간 거 15년이 돼요. 그 얘기가 이 281조에 가면 있습니다. 자,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 정하지 아니할 때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 존속기간으로 하는데, 즉 종류별로 하는데, 이하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을 때, 셋 중에 뭔지 모를 때에는 이때는 자, 전조 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본다. 전조 2호면 몇 년? 15년.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280조 2항, 그 위에 조문 80조 2항에 보면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 정할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했으니까 무조건 이보다 더 짧게는 안 된다는 거죠. 특약으로도 안 되고 이보다 짧게는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최단 기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앞에 보세요.
숫자 외우는 거니까. 자, 경부한 건물을 위한 지상권 몇 년? 30년보다 짧게 길게. 짧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길게 해야 돼요. 자, 일반 건물을 위한 지상권은 15년보다 길게. 자, 그리고 공작물을 위한 지상권은 5년보다 길게. 자, 그럼 일반 건물을 위한 지상권을 7년으로 하는 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7년으로 하면 15년으로 연장.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 건물을 위한 지상권을 20년으로 하는 거 돼야 안 돼요? 돼요. 15년보다 긴 건 괜찮으니까. 그건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지상에 뭐가 지어질지 종류를 잘 모를 때에는 15년으로 일단 해주는 거. 중간 거. 애매할 땐 중간 걸로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상에 나무를 심어요. 수목을 위한 지상권은 그건 아까 30년이었어요. 저 경고한 건물에 같이 있었습니다. 자, 나무는 수명이 얼마나 가죠? 길잖아요. 그죠? 자, 제가 고향이 태백인데, 태백의 그 명물 중에 하나가 주목이라고 있어요. 주목. 붉을 주자를 써가지고 나무 그 안에 속살이 빨간색이 나는 나무가 있어요. 천연기념물입니다. 근데 이 주목이 별명이 생천년, 사천년 이렇게 돼 있어요. 살아서 천년을 이파리에 달고 살고 죽은 나무 같은 데도 천년간 쓰러지지 않는다는 나무예요. 이 나무가. 자, 그러면 수명이 1000년씩 가는 이런 나무들 이거를 5년 만에 뽑아치우는 거는 좀 그러니까. 자, 나무는 수명이 기니까. 그러니까 최소 몇 년? 30년. 이렇게. 자, 30년보다 긴 건 괜찮은데 짧으면 안 돼요. 수종 불문. 나무는 종류를 몰라도 무조건 최소 30년.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예전에 상담 사례를 하나 알려드리면 예전에 그 합격생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임야를 낙찰을 받았다고 하면서 싸게 받았대요. 어떻게 싸게 받았냐 그랬더니 임야에 지상권이 하나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겁나서 안 받으려고 하더라. 근데 보니까 6개월밖에 안 남았길래 나는 반값에 받았다. 그래서 좀 이따가 지상권 기간 끝나면 요 땅 제대로 팔아가지고 학원에 냉장고 하나 쏘겠다. 자, 수상하더라고. 임야의 지상권이면 이 지상권은 거의 10중 팔고 수목을 위한 지상권인데 등기부에 15년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몇 년 되는 거예요? 30년 되는 거예요. 등기부는 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강행규정이라서 30년보다 짧은 건 다 무효, 무조건 30년까지 연장해요. 그러면 이분은 등기부만 믿고 6개월밖에 안 남은 줄 알고 낙찰받았는데 앞으로 15년 6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사소한 숫자일지 모르지만은 이 숫자를 잘 못 외웠다는 걸 이유로 또 어떻게 적용되는 원리인지를 모른다는 이유로 땅을 샀다가 엄청난 피해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출제자가. 토지 관리하고 싶으면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밑으로 가봅니다. 자, 그럼 존속기간은 표로 그냥 빠르게 외우면 되겠고요. 2항의 최장 존속기간인데 자, 더 짧으면 안 된다가 최단기간. 그럼 더 길면 안 된다가 최장기간이 되는 건데 아까 조문에 길면 안 된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최장 존속기간에 제일 밑에 줄에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길면 안 된다는 말이 없으니까요. 영구로 약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지상권.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그죠? 자, 뭐 정의품송 같은 나무. 영원히 뽑을 일 없는 나무. 또는 뭐 남한산성 같은 건물. 영원히 부수지 않을 건물을 위해서 지상권이 필요하다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지상권도 가능하겠죠. 영원히는 안 되겠지. 이러지 마시고 영원히 됩니다. 자, 영원히 돼요. 영원히 안 된다 그랬다 영구 되는 거예요. 이거 영구 됩니다. 영구 됩니다. 뒤로 자, 가서 저 설정행위로 기간 정하지 않으면 15년 뭐 종류별로 될 건데 종류 모르면 15년 되겠죠. 조문으로 봤던 겁니다. 괄호 3번 갱신. 자, 283조 1항 지상권이 소멸할 경우에 건물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했을 때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대요. 2항에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때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고 하고 자, 284조에 갱신을 했을 때에도 존속기간은 최단기간 지켜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안 할 거예요. X. 자, 한번 읽어봤으니까 됐어요. 자, 걸어서 한번 X 치시고요. 자, 그리고 뒤로 한 장, 두 장 넘길게요. 381페이지에 지상권 소멸의 효과. 자, 토지 반환해야 되겠고요. 지상권 끝났으면. 2번에 지상물 수거해야 될 거예요. 수거 의무.
3번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나오죠? 자, 285조. 지상권이 소멸했을 때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히 회복해야 하는데 전항의 경우에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해서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했을 때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랬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무조건 사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된다는 소리인데 X. 자, 읽어봤으니까 우린 성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깐 제가 설명드리고 왜 X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부터 여기서 보지 마세요. 자, 양을 조절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 볼게요, 여기서. 자, 이런 제도가 있어요. 갑소유 토지에 을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상권을 확보를 했어요. 을. 근데 이 지상권의 기간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지상권 없어졌죠? 그죠? 그러면은 일단 갱신 청구를 해봅니다. 연장 좀 해달라고. 근데 연장은 꼭 안 받아줘도 괜찮아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 그러면 자, 지상권이 끝나버렸으니까 이제 이 건물은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면서 철거 위험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대로 두고 가면은 이건 철거되기 때문에 치워주고 가야 되는데 건물이라는 게 이렇게 존속하고 있을 때에는 이걸 들고 가지도 못하고 철거하기는 아까운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건물은 수명이 아직도 짱짱하게 남아있는데 지상권 30년 보장 받았지만 요즘 건물이 30년만 가나요? 100년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 건물을 때려 부시기도 아깝고 가져가지도 못하고 그대로 놓고 갔다가 갑이 그걸 몰래 써도 문제고 그리고 이거를 자꾸 때려 부시면 우리나라 경제적 손실도 문제고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갱신 청구를 했을 때 갑이 안 받아주면 을이 이걸 갑 보고 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지상에 있는 물건을 네가 사라고 하는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거 하면 이거 갑이 거절을 못하게 해놨어. 무조건 사야 돼. 자,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만 들어둡니다. 이렇게 안 하면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는 상태가 계속 남아버리니까 토지 건물 소유자를 동일인으로 맞춰줘가지고 철거가 안 되게 만들어주려고 이걸 땅 주인이 무조건 사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상권 생기면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예요. 있는 동안에도 골치 아프지만 떠날 때 건물 사라 소리 나와요, 이게.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근데 거절도 안 돼. 만약에 건물을 사기 싫으면 연장을 받아줘야 돼. 자, 연장을 해주면 자기가 안 사도 돼요. 그리고 연장을 안 받아줄 건 무조건 사야 돼요. 그리고 건물을 무조건 비싸게 사라는 건 아니고 이제 시세대로 사라는 거고 금액에 관해서 안 맞으면 법원이 금액은 조율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실상은 이렇게 돼요. 땅 주인 입장에서 지상권 허락을 딱 해버리면은 나중에 결국은 그 건물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건물이 부서지지 않도록 계속 연장을 해줘야 된다. 사기 싫으면. 그러다가 건물이 다 쓰러져서 가격이 빵원이 되는 건물은 가격이 줄어들죠. 그죠? 우리 감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철거 상태, 자동 철거 상태가 돼서 이제는 매입 가격 감정해봤더니 빵원 나온다. 그러면 그냥 부수면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부서질 때까지는 이걸 못 건드리는 형태가 되게 되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재판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 이거 사라고 그러는데 곱게 사는 놈도 없을 거고, 그죠? 안 팔고 그냥 가는 놈도 없을 거고, 이거는 다 100% 분쟁입니다, 이거는. 판결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버리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상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 지상권 자리에 뭐가 있다? 임대차가 있는데, 임대차에도 똑같이 운용을 해요. 그럼 판례가 임대차에 있겠어요? 지상권에 있겠어요? 임대차이지. 여기 써 있는 판례도 다 임대차 판례예요, 사실은. 지상권 판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임대차 가서 하시라고요. 여기서 중복으로 하지 마시고. 근데 원체 조문은 지상권에 있고 임대차 쪽에 가면 지상권의 조문을 준용해서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은 여기 있고 내용은 임대차 가서 배우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이 수업은 3월 달에 할 거예요. 3월 달에 좀 할 거니까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런 게 또 있어요. 자, 지상권자도 네가 사라 할 수 있지만 땅 주인이 내가 살게. 그거 놓고 가.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이게 아까 뒷장에서 나왔던 지상물 매수청구인데 비슷한 거예요. 자, 비슷한 건데 땅 주인이 하는 일이 많지도 않고 이건 판례도 거의 없는 데다가 땅 주인이 하는 매수청구권은 임대차에는 또 없어요. 그러면 더더욱이나 판례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런 조문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이건 아예 버리는 겁니다. 뒤쪽 조문은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뭔지 소개만 드릴게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있어요. 갑소유의 토지에 공작물이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철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줄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거꾸로 막 매달려고 막 이러고 뭐예요? 번지 점프대가 생겼다고. 이걸 이제 의리 번지 점프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토지를 빌렸겠죠? 지상권으로 빌렸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사용기간이 끝나면 지상권을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거 5년밖에 안 되니까 그럼 금방 끝나겠죠? 그러면 연장 요청해보고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해요? 이거 사라고 하겠죠? 자, 이거 사라고 하면 거절이 안 돼요. 근데 자 이게 현실성이 이제 별로 없는 게 이거는 해체해서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번지첨부 사업자가 팔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냥 뜯어서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잠깐 내가 살게 놓고 가. 강촌의 명물 번지점프대를 뜯어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살 테니까 놓고 가라고 이렇게 하면 또 의리 거절이 안 돼요. 그래서 강제로 갑이 살 수가 있는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 하는 방향만 좀 다른 거예요. 내가 살 게냐 네가 사라냐 요것만 다른 겁니다. 이렇게 해서 파는 게 있어요. 파는 게 있는데 근데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이런 희귀한 상황이 우리나라에 판례로 가는 일이 잘 없는 데다가 우리나라에는 요 지상권 자리에 이 대부분 임대차라 그랬죠. 근데 임대차 쪽에 가면은 땅 주인이 하는 매수 청구권 규정이 없어요. 이 조문이 없다고. 그러면 판례가 아예 나올 수가 없는 구조라서 자, 이런 조문이 존재는 하는데 근데 실제로 건국 이래 한 명도 쓴 적이 없다. 그러니 이 정도 했으면 매너는 다 했다 우리가. 그죠? 됐다. 이제 하지 말자. 자, 우리는 위에 거만 할 건데 임차인이 하는 임대차로 공부할 거다. 그래서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놓습니다. 자, 앞으로 갈게요. 다시. 자, 그럼 377페이지, 376페이지 조문들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377페이지까지 안 해도 되고요. 377페이지 쪽에 꼭대기에서 괄호 4번에 보면 존속기간의 편면적 강행규정성 나오죠? 그런데 기간만 그런 게 아니라 지상권 조문들은 전부 다 강행규정이에요. 편면적이라는 말이 붙은 거는 지상권자한테 불리하면 다 무효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한쪽만 땅 주인만 지키면 되는 강행규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상권이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지상권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큰 4번의 지상권의 효력에 자, 제목들만 볼게요. 지상권자의 토지 사용권 토지 사용하는 권리죠. 자, 토지 사용권의 내용에서 이렇게 쓴다, 저렇게 쓴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밑줄 하나만 해놓을게요. 니은번에 보시면은 자, 일단 눈으로 볼게요. 지상권 설정자 땅 주인은 임대인과는 다르게 토지 사용에 적합한 상태에 유지하여야 할 적극적 의무가 없어요. 따라서 토지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지상권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그것만 몇 줄 쳐볼게요. 토지 유지 보수 비용 누가 부담이라고요? 지상권자 부담. 자, 이거 임대차에 가면은 임대인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토지가 붕괴가 되려고 할 때 뭐 이렇게 축대 쌓고 하는 이런 비용들을 지상권자가 스스로 부담해요. 그러니까 이 원리는 지상권은 물건이라 힘이 강력한 만큼 의무도 강력해져요. 내 돈으로 고쳐가면서 쓰는 거지 소유자한테 고쳐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용익 물건들은 전부 다 스스로 유지 수선을 해야 됩니다. 자, 요것만 시험에서 조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동그라미 2번은 제목만 밑줄 칩니다. 상린관계 규정 준용된다. 아까 앞에서도 했었죠? 자, 그리고 290조 눈에 조문 잠깐 보시면 213조, 14조, 216조에서 44조까지 싹 다 지상권에 준용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소유권 조문을 한 50개 준용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외우실 필요 없고 상린관계 조문들이 한 40개 준용된 거고 13, 14조는 물권적 청구권이 준용된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좀 뒤로 가서 볼게요. 지상권자의 점유권과 물권적 청구권 아까 213, 14조 준용됐었고 우리 물권적 청구권 총론에서 할 때 다 했었죠. 그럼 제목만 몇 줄 쳐볼게요. 자, 지상권, 점유권, 지상권자의 점유권, 물권적 청구권 다 인정됩니다. 반환, 방해, 제거, 방해방 다 인정돼요. 밑에 판례들은 해야 되지만 그건 3월달에 보도록 할게요. 이건 급한 건 아니니까. 자, 그리고 괄호 2번으로 내려가서 처분 282조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고 아예 돼 있죠. 강행 규정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땅 주인이 반대를 하든 말든 이게 무조건 되는 겁니다. 양도도 되고 담보도 설정도 되고 임대도 되고 다 돼요. 지금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밑줄을 어디다가 해놓냐면은, 자, 동그라미 1번,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지상권 양도하거나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아까 제가 금지시킬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 뒷부분에 보면 지상권 양도금지 특약 무효에다가 형광펜 쳐놨습니다. 지상권 양도를 금지시키는 특약을 했을 때에는 뭐 채권적 효력도 아니에요. 그냥 무효. 해봤자 소용없음. 금지 불가능.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마지막에도 담보금지 특약도 무효. 그것도 형광펜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자가 누구한테 빌려주든 처분하든 담보 설정하든 막으려고 하면 다 무효. 말릴 수 없음. 이렇게. 자, 이게 되게 강력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 잘 해놓고요. 이 얘기는 아까도 했으니까 이렇게 표시만 해놓고요. 자, 379페이지 지료지급 의무. 자, 필수 요소 아니라 그랬죠? 자, 그래서 1번에 보면은 자, 지료, 뭐 금전이든 아니다 하여간에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자, 당사자 간의 지료지급 약정이 있으면 지료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없으면 안 내도 되는데 약정을 하면 약속했으니까 지급할 건데 자, 2번에 등기. 자, 여기다 몇 줄 칩니다. 지료의 금액이나 지료의 지급식에 관한 특약은 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그럼 그 얘기는 등기 안 하면 대항할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자, 요 소리는 아까 공유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지들끼리 한 약속은 등기하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한다. 그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똑바로 이해가 됐는지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요게 오늘 그 기본이론에서는 요게 중요해요. 지상권 기본이론에서 저거 분리양도 되는지 이 얘기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지료 얘기인데 여기다 써놓겠습니다. 갑소유 토지의 의리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상권을 취득을 했다고 일단 해볼게요. 지상권을. 요거는 등기를 한 거예요. 법률행위로 물건 취득할 때는 등기가 필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등기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자, 지금부터 잘 봐요. 지료가 필수가 아니죠. 근데 필수는 아니지만 약정을 하면 지급을 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자, 두 사람 사이에 지료를 약정을 했어요. 그러면 지료 청구 돼야 안 돼요? 지료 청구 돼요. 그죠? 필수는 아니지만 약정을 했으니까 약속대로 청구하는 거죠. 이렇게 돼요. 자, 지료 청구가 됩니다. 근데 자, 지료 약정을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예요. 자, 그러면 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 등기만 돼 있고 지상권 등기부에 지료가 얼마인지가 적혀 있지 않을 때, 약속은 했는데 등기를 안 했을 때, 그때 갑이 을한테 지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자, 이걸 실수하시면 안 돼요. 자, 등기를 안 하면 제3자에게 대항을 못 한다는 거지, 이 약속은 갑과 을이 한 거잖아요. 그러면 채권적 효력밖에 없더라도 지들끼리는 지켜야지. 그러니까 이러더라도 이렇게는 항상 지료 청구가 됩니다. 여기서 지료 청구가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오려면은 지료 약정을 안 하면 못하죠. 하지만 지료 약정 했으면 저게 무조건 돼요. 자, 그러면 등기 안 하면 대항 못한다는 소리 뭐냐? 이 건물이 팔리다 보면 지상권이 딸려 넘어가는 양도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지료 준다는 약속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지상권, 건물 사면서 지상권 사면서 봤더니 대박, 지상권에 지료가 없어. 이거 공짜. 이거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권리인데 지료를 안 내도 되는 지상권이 있길래 대박 공짜 하고 건물을 사면서 나는 공짜 지상권 생겼다. 야, 대박 났다. 야, 이렇게 하고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가서 갑이 지료는 1년에 100만 원씩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는 지료 청구를 하지 못한다. 왜? 등기를 안 해놨기 때문에 병원 지료가 없는 줄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러면은 이렇게는 지료를 청구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지료 청구가 안 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가서도 지료 받으려면 어떻게 해놨었어요? 등기부를 지상권 등기만 적지 말고 지료 1년에 100만 원 이렇게 해놨으면 병이 살 때부터 100만 원은 내야 되는구나 했겠죠. 그럼 이러면 지료 청구도 가능해지겠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되겠나요?
자, 똑바로 되는지 좀 확인 좀 할게요. 제가 거짓말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의심이 많아, 내가. 자, 그러면, 자, 치료는 약정을 했어요? 네. 등기부에 적지 않았습니다. 땅 주인 바뀌었어요. 땅 주인. 땅 주인 바뀌었을 때, 바뀐 땅 주인이 을한테 치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할 수? 없어. 왜? 자, 등기부에 적어놨으면 지급할 텐데, 을이 치료 준다고 약속한 거는 갚하고만 약속했고, 그 약속은 둘이만 지키는 거예요. 땅 주인이 바뀌어도 그쪽하고 약속을 주장하려면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돼 있으면 또 땅 주인 바뀌어요. 그러니까 건물 주인 바뀌든 땅 주인 바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약속은 지켜야 돼. 자기들끼리는. 하지만 딴 사람들은 그 약속의 존재를 모르니까 등기가 되어 있을 때에만 지키는 약속이고, 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원리를 알면 사례에서 말을 변형해서 나오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자,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이 말의 정확한 뜻을 알아야 됩니다. 자, 지상권 등기가 안 돼 있다는 게 아니고요. 지료 등기가 안 돼 있을 때, 그때 자기들끼리는 지불하겠지만 등기를 안 하면 딴 사람은 이 약정의 존재를 모르니까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뜻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될까요? 자, 이제 믿고 갑니다. 이제 속아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자, 오늘 지상권 수업에서는 일단 요 세 가지 차이점. 처분 자유 금지 안 되고 지르는 필수가 아니다. 그리고 요 분리양도 얘기랑 요 얘기, 여긴 잘 챙겨놓고요. 자, 그리고 자, 4번의 지료 체납의 효과. 자, 지상권자가 2년, 자, 형합표로 지료 증감 청구를 안 했네. 286조. 지료 증감 청구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해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됐을 때, 자, 물가 올랐을 때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물가 오르면 조정하자고 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인데, 그 밑에 가보면 일종의 형성권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죠. 둘째 줄에. 자, 형성권 동그라미. 형성권이라는 말을 우리가 취소권 할 때 처음 배웠는데, 상대방 허락 없이 막 할 수 있는 권리 형성권이죠. 자, 그러면 지료 올리고 싶으면 막 올려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이게 형성권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쪽에서 잠깐 볼게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최초에 지료를 약정을 했어요. 지료 약정을 했는데 100만 원이었습니다. 자, 근데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여기서 증액 청구를 했습니다. 자, 200으로 올리자고 2배로 올렸어요. 그런다고 200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 200 콜 하면 200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무슨 200이야 이러면은 법원에 가서 지료 확정 판결 받아요. 그러면 지료 확정 판결을 받아서 판사가 조율을 해줄 때 200은 과하시고 150만 가죠. 자, 50만 원만 올립시다. 자,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0이었죠? 그죠? 근데 청구 시점부터 얼마가 돼요? 15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는 대로 갑시다가 아니라 청구하면 바로 증액의 효과가 형성권적으로 생긴다. 근데 구체적인 금액은 오케이 안 하면 법원에서 조율이 될 텐데 조율된 금액으로 오르는 효과가 형성권적으로 바로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전세권에서 전세금 증감 청구권이나 임대차에서 차임 증감 청구권도 다 똑같은 원리로 합니다. 그러니까 증액 청구, 감액 청구는 청구 시점 기준으로 금액이 바뀔 건데 금액은 나중에 따로 결정될 수도 있어요. 금액 자체를 거절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거 좀 정확하게 해놓고요. 밑으로 가서 지료 체납의 효과. 지상권자가 2년, 형합편으로 2년. 자,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때 지상권 설정되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다네요. 그죠? 자, 2년 위에다가 2기라고 써요. 2기. 2기 X. 2년이지 2기 아니에요. 자, 욕하는 거 아닙니다. 자, 2년이에요. 2년. 자,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 X라고 쓰는 이유는 나중에 임대차에 가면은 이 기 연체하면 해지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숫자는 똑같이 2인데 지상권은 기간으로 2년이고 임대차는 횟수로 2번 이 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표시를 일단 하는 부분입니다. 아주 강력한 권리지만 그 중요한 권리의 지료를 2년이나 안 내면 넌 자격 없어요. 지상권 뺏어버리네.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그다음 기본 표기는 해놓고요. 자, 그러면 뒤로 가서
380페이지 지상권의 소멸. 자, 거기 조문만 볼게요. 자, 일반적 소멸 사유 적용될 테고, 특유의 소멸 사유에 287조 보면은,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 지급하지 않으면 소멸 청구할 아까 그 조문이네요? 그리고 288조에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일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됐을 때 전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런 조문이 있네요. 자, 뭔지만 알아둡니다. 자, 출판 잠깐 볼게요. 어디서? 여기서 할게요. 지상권에 저당권이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지상권은 양도 자유, 담보 자유니까 지상권에 저당권이 붙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다 붙일까? 아무데나 붙이자. 자, 여기에 저당권이 붙어 있었다 이렇게 했을 때 의리 지료를 연체해서 소멸을 시킬 때 저당권자한테 얘기를 안 해주면 그럼 경매 대상물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상권자가 지료 연체해서 지상권 없애버리려고 할 때에는 저당권자한테 알려주라는 조문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해관계 있는 사람한테 알려주라는 조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상권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지상권에 저당권 붙어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자주 안 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문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380, 381페이지 다 X 자 드러났으니까 됐어요. 다 X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법정지상, 특수지상권 나오기 전의 내용들을 제가 다 제거했습니다 지금 그죠? 그러면은 자 해야 될 거 추려드렸으니까 자 기본적으로 두 개 존속기간 이런 정도 암기사항까지는 하시고 380, 381페이지 다 X 그리고 382페이지에 특수지상권 나오는데 요거는 일단 지상권이 되면 할 거니까 3월달에 판례 볼 때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자 구분지상권 뒤로 가보시면은 분묘기지권 그리고 법정지상권들입니다. 자, 얘들은 3월달에 조역적으로 할 거니까 뭐 시간이 되시면 읽어만 두시고 패스 이렇게 하시고 쉬었다가 지역권을 보도록 할게요. 지역권을.